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를 유심히 관찰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더라. 같은 어려움인데 왜 결과는 그렇게 다를까? 나는 그 이유가 생각에 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생각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문제를 보는 시선이 결국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보면 멈춘다. 하지만 부자는 문제를 보면 길을 찾는다. 같은 세상을 보지만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본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집안 형편은 참혹했다. 밥 대신 보리죽, 신 대신 집신, 겨울이면 얼어붙은 방바닥 위에서 떨며 잤다. 그러나 나는 그 가난이 내 인생을 묶는 족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도 뭔가를 바꿀 수는 없을까 하고 늘 고민했다. 그래서 나는 동네 사람들과 달랐다.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밭을 가며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말했지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그래야만 하나. 그 생각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현실을 문제로 본다. 하지만 부자는 현실을 질문으로 본다. 문제는 벽이지만 질문은 문이다. 벽은 막히지만 문은 열린다. 나는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에 질문을 던졌다. 정말 안 될까?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내 머리를 늘 바쁘게 만들었고 결국 답을 찾아 나서게 했다. 처음 현대건설을 세울 때도 그랬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중장비도 기술자도 없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불가능한가? 아니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을 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남들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나는 아직 안 해봤다고 생각했다. 그 차이가 결국 회사를 세우게 한 힘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작은 공사를 수주했는데 장비도 인력도 부족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불가능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일을 찾아보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나는 직접 삽을 들고 현장에 나섰다. 그리고 가능성을 봤다. 부자는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다. 그게 생각의 차이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늘 말했다. 환경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시대가 나를 따라주지 않아서.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건 환경 탓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 탓이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다. 하지만 부자는 스스로를 창조자로 만든다. 내가 한평생 살아오며 배운 것은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사고의 결과라는 것이다. 내가 젊을 때 한 일본인 상인과 거래를 하러 간 적이 있다. 그는 내 옷차림을 보고 비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속으로 말했다. 그래, 나는 지금 초라하지만 내 생각은 그 누구보다 크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외모나 배경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그렸다. 가난은 내 주머니를 비웠지만 내 생각을 키웠다. 부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찾는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하면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는 실패하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수없이 실패했다. 공사가 중단되고 자금이 끊기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를 떠올렸다. 이 실패는 나를 단련시키는 수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통이 두렵지 않았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지금 문제를 보고 있나 기회를 보고 있나? 그 질문 하나로 태도가 달라졌다. 문제만 본 사람은 불평했고 기회를 본 사람은 움직였다. 결국 후자가 성공했다. 그게 인생이다. 세상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어떤 이는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십니까? 현실은 냉정한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현실이 냉정하니까 따뜻한 생각을 해야지. 인생은 항상 문제와 함께 온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면 그 안에 길이 있다. 나는 그 길을 늘 찾아 나섰다. 그것이 나를 가난에서 꺼내준 첫 걸음이었다. 나는 확신한다. 부자는 남보다 똑똑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단지 생각의 각도가 다를 뿐이다. 남들이 불가능을 보면 그들은 가능을 본다. 남들이 리스크를 보면 그들은 기회를 본다. 생각의 방향이 다르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진다. 나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내 생각을 바꾸었을 뿐이다. 그런데 세상이 따라왔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 다짐을 했다. 절대 불평하지 않겠다. 대신 질문하겠다. 왜냐하면 불평은 에너지를 빼앗지만 질문은 에너지를 만든다. 불평하는 사람은 남 탓을 하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첫 번째 차이다. 지금도 나는 확신한다. 생각은 씨앗이다.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불안의 씨앗을 심으면 걱정이 자라고 가능성의 씨앗을 심으면 기회가 자란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나는 평생 하면 된다는 씨앗을 심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된다는 열매를 맺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라. 그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다행히 포기하지 않았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은 새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다음은 내가 두 번째로 깨달은 차이에 대한 이야기다. 생각으로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생각은 씨앗이고 행동은 열매다. 이제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생각은 출발이지만 행동은 생명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 차이는 바로 행동이다. 가난한 사람은 생각만 하고 부자는 움직인다. 머릿속에서 100번 고민하는 사람보다 한 번 움직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나는 어릴 적부터 기다리는 법을 몰랐다. 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나갈 때마다 나는 묻곤 했다. 아버지, 오늘은 언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늘 웃으며 말씀하셨다. 기다리면 먹을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벌면 더 빨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내 삶의 첫 행동을 만들었다. 나는 소 한 마리 없는 집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을 찾았고 남들보다 먼저 삽을 들었다. 누구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늘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준비는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부자는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다.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다. 그 한 걸음이 다음 길을 열고 그 길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늘 불완전했다.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현대건설을 처음 세울 때 나는 건설 경험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다. 정 사장, 당신이 뭘 안다고 회사를 세웁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원칙이었다. 나는 늘 현장에서 직접 뛰었다. 설계도 모르면 기술자를 찾아가 묻고 철근이 휘면 망치를 들었다. 몰라서 멈춘 적은 없었다. 몰라서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100가지 이유를 만든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그러나 부자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움직인다. 지금 해야 한다. 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이디어는 머리에 있는 동안엔 아무 가치가 없다.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돈이 된다. 나는 언젠가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였다. 비가 쏟아져 작업이 중단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비를 피해 천막 안에 모였다. 그때 나는 밖으로 나갔다. 비를 맞으며 흙탕물 속을 걸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 비 속에서 새로운 공법을 생각했다. 비가 와도 작업을 이어갈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이 행동을 낳았다. 그리고 몇 달 뒤 우리는 빗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장비를 직접 만들어냈다. 남들이 쉬는 시간 나는 움직였다. 그것이 남들이 가지 못한 길을 열었다. 행동이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결심의 증거다. 많은 사람은 결심만 하고 잊어버린다. 하지만 나는 결심한 즉시 행동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공사 현장을 먼저 봤고 계획서를 완성하기 전에 기계부터 주문했다. 누군가는 그걸 무모함이라 불렀지만 나는 알았다. 행동 없는 결심은 단지 자기 위안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순간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책상 위에서 세상을 그렸고 어떤 사람은 발로 뛰며 세상을 만들었다. 전자는 실패했고 후자는 성공했다. 세상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준다. 나는 자주 직원들에게 말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현장에 서 있는 시간이 너를 키운다. 왜냐하면 세상은 머릿속이 아니라 발 밑에서 변하기 때문이다. 내가 해외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도 그랬다. 영어 한마디 못했지만 나는 비행기를 탔다. 현지에서 통역도 없이 회담에 들어갔다. 상대는 놀랐다. 당신은 영어를 못하잖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대신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따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행동이 나를 대신 설명해줬다. 부자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기회를 만든다. 나는 언젠가 한 투자자에게 들은 말이 있다. 정 회장,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때를 만드는 게 사업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시기는 없다. 가장 나쁜 시기라도 움직이는 자에겐 기회가 되고 가장 좋은 시기라도 멈춘 자에겐 위기가 된다. 가난한 사람은 머릿속에서 실패하고 부자는 몸으로 배운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성장했다. 첫 공사를 망쳤을 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날 다시 현장으로 나갔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 두려움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이었다. 행동은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해독제다. 나는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도 말하고 싶다. 머리로 사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움직이는 사람이 세상을 가진다. 머리는 아이디어를 만들지만 발은 인생을 만든다. 나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행동으로 배웠다. 시장의 냄새, 철근의 차가운 감촉, 실패의 쓰라림,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것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인생의 교과서였다. 행동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멈추면 모든 게 끝난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움직이는 동안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 나를 살렸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세상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에게 문을 연다. 나는 확신한다. 부자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다. 빠른 사람은 남을 쫓지만 먼저 움직인 사람은 길을 만든다. 나는 평생 길을 만들며 살았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기에 두렵기도 했지만 그 길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가? 머릿속에 있는 꿈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그러나 절대 멈추지 마라.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 그것은 결단이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행동에서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결단은 두려움을 이기는 마지막 문이다. 다음은 그 문을 열었던 내 인생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인생에는 반드시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누구나 그 문 앞에 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간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세 번째 차이는 바로 이 결단의 순간에서 갈린다. 가난한 사람은 더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부자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도 문을 연다. 나는 평생 그 문 앞에서 수십 번의 결단을 했다. 때로는 무모했지만 그 무모함이 나를 살렸다. 내가 처음으로 진짜 결단을 내렸던 순간은 목재상의를 접고 건설업에 뛰어들었을 때였다. 당시 사람들은 내게 미쳤다고 했다. 정 사장,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왜 모르는 길로 들어가십니까? 나는 그때 말했다. 잘 된다고 영원히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걸 배우면 앞으로 살아남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변하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두려움을 안고 뛰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결단은 용기가 아니다. 결단은 방향이다. 수많은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그 길의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약속이다. 나는 자주 직원들에게 말했다.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세상의 변화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나는 늘 내가 끌려가기 전에 먼저 선택했다. 옳든 그르든 일단 결단했다. 잘못되면 다시 고치면 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아산만 간척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회장님, 바다를 메운다고요? 그건 신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대답했다. 신이 하던 일을 인간이 한다면 그게 바로 발전 아닙니까?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단은 조롱을 견디는 용기이기도 하다. 결국 그 바다는 땅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삶을 읽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실패 속에서도 배웠다. 세상은 결단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주저하는 사람에겐 변명만 남긴다. 한 번은 해외에서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환율이 급등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컸다. 주변에서는 모두 포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결단했다. 위험이 크면 이익도 크다. 그러나 위험이 두렵다고 피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나는 계약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현대는 해외로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긴장감을 잊지 못한다. 밤새 잠을 못 이루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틀리면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틀려도 된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갔다. 그것이 인생이다. 완벽한 확신 속에서 결단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결단은 불안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불안을 넘어선 사람만이 새로운 문을 연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곳에만 머물면 편할 수는 있지만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결단이란 항구를 떠나는 것이다. 폭풍이 있을지라도 파도가 높을지라도 바다로 나가야 새로운 땅을 본다. 나는 늘 그 바다로 나갔다. 결단에는 반드시 손해가 따른다. 그러나 그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이익은 없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이익은 리스크를 견딘 자의 보상이다. 실패는 단기적인 손실일 뿐이다. 하지만 결단은 장기적인 자산이다. 나는 그 자산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가난한 사람은 결단 대신 고민을 선택한다. 고민은 안전하다. 그러나 고민만 하면 인생은 정지한다. 부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한다. 그래서 세상은 늘 결단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물러나면 후회하지 않겠는가? 그 답이 후회한다면 나는 앞으로 나갔다. 그 단순한 원칙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의 한 장면을 vividly 기억한다.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투자자들과 마주 앉았을 때 그들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지금 투자하기엔 불확실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입니다. 모두가 불확실하다고 말할 때가 진짜 기회가 숨어있는 때입니다. 그 결단이 나를 살렸다. 남들이 멈출 때 나아가는 것이 진짜 결단이다. 결단에는 책임이 따른다. 나는 늘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 몫이었다. 실패하면 내가 감당했다. 덕분에 사람들은 나를 믿었다. 사람들은 용기 있는 자보다 책임지는 자를 따른다. 나는 그 사실을 평생 잊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믿는다. 결단은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결단하지 않으면 인생은 움직이지 않는다. 결단이 없는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문다. 그러나 결단한 사람은 한 걸음씩 앞으로 간다. 그 한 걸음이 쌓여 길이 되고 그 길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결단을 미루고 있는가? 생각만으로는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행동만으로도 부족하다. 그 행동의 방향을 부여하는 것은 결단이다. 결단은 인생의 키다. 그 키를 돌릴 용기를 가져라. 문이 열릴 것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결단 이후에도 인생에는 반드시 맞서야 하는 벽이 있다. 바로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으로 불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으로 핑계를 만든다. 부자는 시간을 다르게 쓴다. 다음은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다. 인생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단 하나다. 바로 시간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다. 그러나 왜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으로 불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으로 불평을 만드는가? 나는 평생 이 질문에 답하며 살아왔다. 결론은 단순하다. 부자는 시간을 다르게 사용한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배웠다. 내가 젊었을 때 새벽 4시면 이미 하루가 시작됐다. 그 시절 나는 서울의 거리에서 트럭을 몰고 다녔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핸들이 미끄러졌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는 아무도 도로에 없었다. 경쟁자가 없다는 것은 곧 기회였다. 나는 생각했다. 남이 자는 동안 나는 하루를 벌고 있다. 그게 내 첫 번째 시간의 철학이었다. 시간은 남보다 먼저 쓰는 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세상은 잠든 사람에게는 절대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나는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돈을 절약하려 한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시간을 절약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남에게 맡길 수 있지만 시간은 오직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 돈을 잃으면 슬플 수 있지만 시간을 잃으면 인생이 멈춘다.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봤다. 그들은 늘 말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공부도 못하고 계획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하루를 쪼갰다. 오전은 일, 오후는 사람, 밤은 생각했었다. 나에게 하루는 3개였다. 3번 사는 인생 3번의 기회였다. 나는 한 번 일본의 한 기업인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내게 물었다. 정 회장님, 현대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말했다. 시간을 아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압축했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압축이라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남들이 1시간 일할 때 우리는 3시간의 성과를 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루지 않는 것, 결정 후 바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현대의 시간 철학이었다. 사람들은 늘 언젠가라는 단어를 쓴다. 언젠가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요.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그 언젠가는 도대체 언제인가? 내 인생에는 언젠가란 단어가 없었다. 오직 지금만 있었다. 나는 항상 즉시 움직였다. 일을 미루면 기회도 미뤄진다. 결국 미루는 사람은 평생 준비만 하다 끝난다. 나는 행동으로 시간을 앞당겼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며 가장 강조했던 것은 회의 시간이었다. 나는 긴 회의를 싫어했다. 핵심만 말하시오. 5분 안에 결론을 내리시오. 길게 말하는 사람보다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이 회사를 움직인다. 왜냐하면 시간은 돈보다 무섭기 때문이다. 하루 늦은 결정이 수십억의 손해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늦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 불완전하게 시작하라. 세상은 완벽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하루를 3부분으로 나누었다. 일, 생각, 사람. 일은 나를 성장시켰고 생각은 나를 단단하게 했으며 사람은 나를 확장시켰다.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썼기에 시간은 내 편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을 한쪽으로만 쓴다. 일만 하거나 생각만 하거나 사람만 만난다. 그래서 인생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시간의 균형은 삶의 균형이다. 나는 공장 현장에서 일할 때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작업장을 돌며 불량품을 직접 확인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1시간의 부주의가 한 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시간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 부자는 그 작은 시간을 무섭게 관리한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하십니까? 하루가 48시간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빨리 시작하고 2배 늦게 끝내니까. 그것은 단순한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 생각의 시간까지 포함된 말이었다. 사람들은 일을 멈추면 머리도 멈춘다. 그러나 나는 일하지 않을 때 더 많이 생각했다. 생각은 보이지 않는 시간의 투자다. 그것이 내 일의 성과를 만든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의식의 속도가 다르다. 그들은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는다. 나는 새벽마다 기록을 했다. 그날 배운 것, 느낀 것, 반성할 점, 그 습관이 내 삶을 바꿨다.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은 일주일을 계획할 수 있고 일주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루가 그냥 지나간다. 오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오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만이 인생을 지배한다. 부자란 결국 시간의 지배자다. 그들은 돈으로 시간을 사지만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돈에 판다. 이 차이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어느 날 젊은 사업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비밀은 없습니다. 다만 남들이 쉬는 시간에 일하고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생각하십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저는 언제 쉽니까? 나는 대답했다.
쉬는 것도 일의 일부로 계획하십시오. 무작정 쉬지 말고 목적을 가진 휴식이 진짜 휴식입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자산이다. 돈은 나중에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평생 그것을 알고 살았다. 그리고 그 시간의 법칙이 현대를 만들었다. 결국 시간은 냉정하다. 부자는 시간을 앞세워 살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뒤쫓으며 산다.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답이 당신의 미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시간을 아껴도 결단을 내려도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는 돈보다 생각이 먼저 부유하다. 이제 그 생각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돈은 생각의 결과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순서를 거꾸로 믿는다. 돈이 생기면 생각이 바뀌겠지.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다. 진짜 부자는 먼저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온다. 나는 어릴 적 흙길을 걸으며 늘 이렇게 되뇌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은 허황된 주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었다. 생각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진다. 결국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가난한 시절에도 늘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다. 남들은 먼지와 소음만 봤지만 나는 그 안에서 기회를 봤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벽돌을 옮기며 이건 고된 일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이 벽돌 하나가 내 인생의 기초다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차이가 부자를 만든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런 큰 일을 두려움 없이 하셨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한다. 두려움은 생각에서 온다. 생각을 바꾸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나는 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란 단지 방향을 수정하라는 신호였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종말로 보지만 부자는 실패를 과정으로 본다. 같은 상황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젊은 시절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줄을 서 있었다. 내 앞에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은행은 돈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외쳤다. 틀렸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고 나는 당당히 창구로 걸어가 말했다. 나는 이 돈으로 일을 만들 겁니다. 이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일만 맡겨주십시오. 결국 나는 그 대출을 받아냈고 그 돈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다. 바로 그 생각의 차이가 부자의 문을 열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문제를 먼저 본다. 그러나 부자는 해결을 먼저 생각한다. 내가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오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 그 안에 기회가 숨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를 탓하지만 나는 문제 속에서 시장을 봤다. 생각을 달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한 번 중동의 사막공사 현장에서 거대한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모래 폭풍으로 공사가 멈추었고 모든 장비가 멈췄다. 엔지니어들은 말했다.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장비를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이란 단어를 없애시오. 불가능이라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 말을 한 뒤 나는 직접 현장으로 나갔다. 바람은 거셌고 모래가 눈과 입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 폭풍도 언젠가 멈춘다. 그때 다시 움직이면 늦다. 지금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장비를 천으로 덮고 로프를 이용해 손으로 하나씩 옮겼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생각의 힘이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가능성을 보는 눈이다. 가난한 사람은 이유를 찾고 부자는 방법을 찾는다. 같은 벽을 봐도 누군가는 막혀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넘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늘 후자였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멈춰 있다. 반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끝내 그 길을 찾아낸다. 생각이 바뀌면 인간관계도 바뀐다. 나는 늘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었다. 에너지가 있는 사람, 불평 대신 해법을 말하는 사람, 가난한 생각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작아진다. 반대로 큰 생각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시야가
넓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당신의 생각 수준이 당신의 친구 수준이다. 생각이 가난하면 결국 주변도 가난해진다.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생각을 소비하고 부자는 생각을 투자한다. 많은 사람은 하루 종일 남의 이야기에 시간을 쓴다. 정치 이야기, 연애 이야기, 남의 실패 이야기. 그러나 부자는 자기 생각에 시간을 쓴다. 미래를 구상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방향을 설계한다. 같은 시간을 쓰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가난한 사람은 생각을 흘려보내고 부자는 생각을 쌓는다. 나는 어느 날 젊은 직원에게 물었다. 자네 하루 중 얼마나 생각하는가?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회의 중에 조금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회의는 남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지 자기 생각을 하는 시간이 아니네. 진짜 부자는 조용한 시간에 자기 생각을 한다. 그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나는 밤마다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그날의 실패, 깨달음, 배움을 기록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생각을 정리하면 1년이면 다른 사람이 된다. 부자는 단 하루도 생각을 비워두지 않는다. 생각을 쌓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결국 결과를 만든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은 모든 곳에 남는다. 말투에, 표정에, 결정에. 가난한 사람은 될까라고 묻고 부자는 어떻게? 라고 묻는다. 이 한 글자의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젊은 시절 늘 어떻게를 고민했다. 어떻게 트럭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공장을 세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생각의 방향은 결국 인생의 방향이다. 부자는 늘 미래를 보고 가난한 사람은 늘 과거를 본다. 부자는 내일을 계획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제를 후회한다. 나는 어제를 잊는 법을 배웠다. 후회는 시간을 묶어두지만 계획은 시간을 앞당긴다. 결국 부자란 생각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돈은 그 설계의 결과일 뿐이다. 나는 오늘도 말하고 싶다.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생각이다. 돈이 아니라 생각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생각이 부자를 만들지만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힘은 결단이다.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다음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결단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다. 결단이란 단순히 결심이 아니다. 결단은 두려움을 베는 칼이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은 하지만 결단은 하지 않는다. 결심은 마음속에서만 끝나지만 결단은 행동으로 옮겨진다. 나는 평생 수많은 결단의 순간을 살아왔다. 그때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속삭였다. 이건 위험하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늘 이렇게 되물었다. 그래서 어쩔 건가? 멈출 건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하면 두려움은 작아진다. 그것이 내가 배운 첫 번째 결단의 원칙이었다. 내가 중동으로 가기로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반대했다. 회장님, 그건 미친 짓입니다. 사막에서 배를 건조한다니요. 은행도 정부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확신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가 되어야 한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나는 결단했다. 사람들은 그 결단을 무모한 도전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라 믿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한순간의 결단에서 갈린다. 부자는 계산보다 결단을 앞세우지만 가난한 사람은 결단보다 계산에 매인다. 나는 늘 말한다. 생각이 100번이라면 행동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결단이 없으면 종이 위에 잉크일 뿐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에게 묻곤 했다. 회장님, 언제가 좋은 타이밍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타이밍이란 행동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조건이 다 갖춰질 때를 기다리면 그때는 이미 늦다. 나는 늘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다. 돈이 부족해도, 인력이 부족해도, 경험이 부족해도 시작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자만이 길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단은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사람을 바꾼다. 내가 처음 회사를 세울 때 건물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하지만 결단 하나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달라졌다. 그들은 내 눈빛에서 진심을 봤다. 저 사람은 진짜다. 사람들은 결단에 끌린다. 확신 있는 리더의 한마디는 100번의 명령보다 강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결단은 전염된다.
한 사람의 결단이 조직 전체를 일으키고 결국 그 결단이 회사를 살린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업을 했다. 그중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다. 그러나 실패한 사업에도 후회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늘 결단한 뒤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회는 결단하지 않은 자의 몫이다. 나는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를 뒀다. 나는 행동했다. 그것 하나로 충분했다. 인생은 완벽한 성공보다 불완전한 결단에서 배운 용기가 더 크다. 결단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그것이 진짜 결단의 증거다. 어느 날 나는 밤늦게 회의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은행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고 자금은 바닥났다. 주변에서는 이번에는 접읍시다 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 접으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못 일어선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걸었다. 그 결단이 없었다면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다. 결단은 두려움을 이기는 의지다. 사람들은 종종 결단을 운명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결단은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걸었던 길은 언제나 불확실했다. 그러나 나는 늘 불확실한 길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은 안전을 택하지만 부자는 불확실 속에서 가능성을 본다. 결단의 본질은 바로 불안 속의 도전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기계를 직접 배웠다. 통역도 도움도 없이 언어도 통하지 않았지만 나는 배워야 했다. 남이 가르쳐 주길 기다리면 평생 제자리다. 그 말은 지금도 내 철학이다. 부자는 배움을 기다리지 않는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부딪힌다. 결단 없는 배움은 지식이고 결단 있는 배움은 지혜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결단이란 나를 단련시키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어떤 회의 자리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자리일수록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결단의 신호였다. 나 자신에게 다짐하는 말이기도 했다. 말이 행동을 이끌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부자는 그 순서를 안다. 말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결과로 증명한다. 결단은 단번에 큰 일을 이루는 힘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결단을 쌓는 습관이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결단했다. 오늘 미루지 않는다. 오늘 더 배운다. 오늘 한 걸음 더 간다. 그 사소한 결단들이 내 인생의 뼈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큰 결단만 기억하지만 진짜 부자는 작은 결단을 반복한다. 왜냐하면 그 반복이 성장을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결단하면 적어도 경험은 얻는다.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결단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다음 결단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다. 나는 가끔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그들은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결단을 특별한 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단은 일상 속에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책을 집어드는 것도,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도 모두 결단이다. 작은 결단이 쌓여 큰 결단을 만든다. 결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결단의 빈도다. 가난한 사람은 일생에 몇 번 결단하지만 부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 결단한다. 그 차이가 미래를 바꾼다. 나는 지금도 말하고 싶다.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은 결심한 사람보다 결단한 사람의 것이다. 결단의 본질은 책임이다. 결단했다면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결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책임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책임은 내 존재의 증거였다. 그 책임이 나를 성장시켰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했다. 나는 말한다. 결단 없는 성공은 우연이지만 결단 있는 실패는 성장이다. 결국 결단은 결과가 아니라 인간을 만든다. 그리고 인간이 성장하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이제 나는 결단을 넘어선 또 하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결단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결단을 지속시키는 힘, 그것이 진짜 부자를 만든다. 다음은 바로 그 지속의 철학, 포기하지 않는 힘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수많은 실패를 보았다.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실패 후 주저앉는 사람, 또 하나는 실패를 발판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 전자는 가난해지고
후자는 부자가 된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나는 그것을 지속의 철학이라 불렀다. 결단으로 시작한 일은 결국 지속으로 완성된다. 세상은 시작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간 자의 것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불타오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지가 식고 피로가 쌓인다. 그때 멈추는 자는 평생 중간에서 머문다. 나는 언제나 끝까지 갔다. 이유는 단 하나, 중간에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해외 공사 중이었다. 사막의 한복판 모래바람이 시야를 가리고 온도가 50도를 넘나들었다. 기계는 고장나고 인부들은 지쳐갔다. 현장 소장은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불가능은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사막에도 길은 있다. 그 말을 한 뒤 나는 망설이지 않고 현장으로 걸어나갔다. 모래가 입속에 들어가고 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발자국 뒤로 인부들이 따라왔다. 그 순간 깨달았다. 리더가 포기하지 않으면 조직도 포기하지 않는다. 지속은 리더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부자는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지속을 잃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포기는 결과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지속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다음 도전의 자산이 된다. 나는 수없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은행에서도 정부에서도 투자자들에게서도. 그러나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다짐했다. 오늘의 거절은 내일의 승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지속이었다. 지속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지속은 방향을 지키는 의지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말했다. 파도는 계속 바뀌지만 배는 항로를 잃으면 안 된다. 세상은 늘 변한다. 경제도 기술도 환경도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심이다.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리 큰 배라도 표류한다. 나에게 중심은 사람과 신뢰였다. 나는 돈보다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신뢰는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기 때문이다. 부자가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자본이 아니라 신뢰의 누적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잃으면 무너지고 부자는 신뢰로 다시 일어선다. 나는 어느 날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상대방은 미국의 대형 기업이었다. 우리보다 자본도 기술도 월등했다. 협상은 불리하게 흘러갔다. 그때 상대 대표가 말했다. 미스터 정, 당신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잠시 미소를 짓고 대답했다. 맞습니다. 우리는 완벽히 준비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함께 갑시다. 지속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길을 열어준다. 지속에는 반드시 외로움이 따른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는 자만이 정상에 선다. 나는 한겨울의 현장에서 텅 빈 사무실에서 수많은 밤을 홀로 보냈다. 불이 꺼진 공장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했다. 멈추지 않기 위해서. 지속이란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는 반복이다. 그 반복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가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돈이 아니라 끈기였다고 믿는다. 돈은 없어도 괜찮았다. 하지만 끈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하다 지치면 멈추지만 부자는 지쳐도 계속한다. 그 차이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로 벌어진다. 매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 나는 하루라도 멈추면 스스로에게 패배감을 느꼈다. 그래서 늘 일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아이디어를 적고 사람을 만났다. 인생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다.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 길이 맞을까? 나는 틀렸나? 그러나 나는 믿었다. 지속은 방향을 만드는 힘이다. 당장은 틀린 길 같아 보여도 계속 가면 그 길은 결국 목적지로 통한다. 나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다. 울산 공단 부지를 매입할 때도 사람들은 그곳이 불모지라 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이곳이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십 년 후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지속이 불모지를 도시로 바꾸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운은 지속하는 사람에게만 미소 짓는다.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나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은 기회를 볼 자격조차 잃는다. 인생의 성공은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수백 번의 지속 위에 쌓인다. 나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빨리 가려 하지 말고 멀리 가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속도보다 지속이 강하다. 빠르게 타오르는 불은 금방 꺼진다. 그러나 오래 타는 불은 주변을 데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습관, 관계, 신뢰, 행동 모두가 지속 위에 세워진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속은 재능을 이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속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비범해진다. 나는 그 증거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단순한 원칙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지속은 결국 끝까지 믿는 힘이다. 나 자신을, 내 일의 가치를, 내 사람들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지속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는 하나의 에너지, 바로 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사람 뒤에는 언제나 불타는 꿈이 있었다. 다음은 그 꿈의 철학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안에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돈이 나를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명예도 아니었다. 오직 꿈이었다. 가난한 시절 나는 매일 새벽 눈을 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때마다 내 대답은 같았다. 나는 이 나라를 바꿀 것이다. 그것이 나의 꿈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허황된 말이라 했고 누군가는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이미 멈춘 인생이라고. 꿈이란 현실이 아니라 방향이다. 현실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꿈은 사람을 앞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나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늘 꿈을 붙잡았다. 어느 날이었다. 울산 조선소의 초창기 바다에 첫 철판을 띄우던 날 바람은 거세고 하늘은 회색이었다. 기술자들은 긴장했고 일부는 실패를 걱정했다. 회장님, 이건 아직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위험하지 않으면 그건 도전이 아니지. 그날 나는 배의 앞머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이 철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띄울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눈 속에도 꿈이 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공유된 꿈의 힘이었다. 혼자의 꿈은 작지만 함께한 꿈은 세상을 움직인다. 꿈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다. 나는 가난 속에서 자랐다. 흙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잠을 잤고 쌀한 대를 아껴 먹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나는 늘 미래를 상상했다. 서울에 가면 나는 큰 회사를 만들겠다고. 나라가 가난하다고 한탄하는 대신 나는 나라를 부자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런 게 가능하겠어? 나는 대답했다.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이 말은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었다. 불가능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그러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 나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겪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설회사를 세웠고 배 한 척 없이 조선소를 만들었으며 자동차 기술이 없는 나라에서 현대차를 탄생시켰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본 미래를 믿는 힘 덕분이었다. 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는 모든 것을 현실로 끌어당긴다. 가난한 사람은 현실에 끌려다니지만 부자는 꿈으로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말했다. 현실은 지금 눈앞에 있지만 미래는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 마음속 그림이 크면 클수록 인생도 커진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티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쌓는다. 내가 매일 일할 때 피곤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일이 나를 꿈에 가까이 데려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돈이 동기였다면 나는 중간에 멈췄을 것이다. 그러나 꿈이 있었기에 끝까지 갔다. 나는 실패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았다. 사우디 사막에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모두가 포기하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보았다. 모래바람이 일고 별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왜 이 일을 시작했나? 그리고 대답했다.
조국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외국 배를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순간 다시 용기가 났다. 꿈은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나침반이 된다. 돈은 사라져도 꿈은 남는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꿈을 크게 가져라. 세상은 그 꿈의 크기만큼 당신을 대한다. 꿈을 작게 가지면 세상도 작은 기회를 준다. 하지만 꿈을 크게 가지면 세상은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결국 보상을 준다. 꿈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감당해야 할 시련도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련이 크면 사람도 커진다. 나는 평생 그 시련을 감당하며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꿈을 쫓는 인생은 힘들지만 꿈이 없는 인생은 공허하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는 충분히 이루셨잖아요. 더 바랄 게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꿈은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한 봉우리에 올라서면 그 다음 봉우리가 보인다. 그것이 꿈이다. 나는 평생 다음 봉우리를 향해 걸었다. 그 덕분에 멈추지 않았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나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마음이 멈추면 그게 진짜 노인이다. 나에게 나이는 벽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은 내 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인생의 후반부에 진짜 꿈을 꾸는 사람만이 젊음을 잃지 않는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꿈을 다루는 방식이다. 가난한 사람은 꿈을 꾸다가 현실에 무릎 꿇는다. 그러나 부자는 현실에 부딪혀도 꿈을 고쳐 그린다. 나는 한 번도 꿈을 바꾸지 않았지만 방법은 수없이 바꾸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도 배는 돛을 조정하며 나아가야 한다. 꿈은 방향이고 전략은 돛이다. 돛을 잃으면 표류하고 꿈을 잃으면 인생이 표류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꿈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꿈을 꾸는 순간 인간은 현실을 넘어선다. 나는 평생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내가 수많은 사람과 회사를 이끌고 나라를 바꾸었다. 그것은 재능이 아니라 꿈의 힘이었다. 꿈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미친 사람만이 세상을 바꾼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세상은 당신이 믿는 만큼만 열린다. 꿈을 작게 가지면 현실이 당신을 삼키고 꿈을 크게 가지면 당신이 현실을 삼킨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당신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 끝으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다. 가난한 사람은 현실을 믿고 부자는 꿈을 믿는다. 여러분, 꿈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지만 꿈 덕분에 세상을 바꾸었다. 당신의 꿈도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평생 믿어온 철학,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교훈이다.